좀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문학에선 존재해요. 제가 인셉션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학이랑 독서는 같은 부분이 많다. 맞는 말이에요. 독해니까요. 사실 엄매도 마찬가지고 화작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대학교 가서도 가끔 제 독해법을 적용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도움이 된대. 사실 막론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문학이든 독서든 어떤 영역이든 막론하고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 인셉션에서 배웠던 것이라면 지금부터 논하는 건 다름입니다. 다르니까 나눴겠죠. 문학이 따로 있고 독서가 따로 있다? 다르니까 나눴겠지. 다름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잘 들어봐. 자, 일단 독서를 생각해보세요. 독서는요, 교수들이요, 즉 평가원이요, 여기를 다 수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오는 지문이 본인들의 지문이 아니야. 이 논문 같은 걸 따와요. 당연하죠.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혹은 국어교육학과 교수들이 이공계나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거짓 모릅니다. 그럼 그 논문을 따와요. 근데 문제는 그 논문이 굉장히 국어적으로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걸 드립니다. 왜냐면 이공계 교수나 생물학 교수들이 글을 그렇게 국어적으로 잘 쓸 리는 없거든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윤문을 합니다. 존나게 고친다고. 진짜 미친 듯이 고쳐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완벽한 글의 형태를 지니게 되고, 그리고 출제위원들 중에 보면 각 영역별로 있을 거 아니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가 다 있잖아. 그래서 검수도 받고 내용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 철학과 교수들도 막 스며들어 들어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정합성이 괜찮은지 다 검토를 합니다. 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신나게 뜯어 고치거든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에 반영돼요? 평가원의 의도는 여기에 반영됩니다. 독서 말이에요. 선생님, 저 문학하는데 왜 독서 얘기해요? 대비를 통해서 문학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지문을 보면 어떤 발문의 형태를 지니냐면 윗글을 바탕으로. 독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윗글을 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에다가 모든 힘을 다 가하니까 이걸 사례로 냅니다. 예시가 나오죠. 야, 보거가 있어, 미생물이 있어, 아메바랑 박테리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던져. 그럼 이 예시를 여기다가 맞춰서 푸는 게 포인트라, 만약에 네가 독서 문제에서 여기서 헤매, 존나 헷갈리네 이래, 그럼 여기서 맴돌면 안 되는 거야. 왜? 못 읽은 지점은 여기거든. 여기에 대비 포인트가 있는데 못 잡았다거나, 혹은 대비를 더 나눴어야 되는데 덜 나눴거나 등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틀린 것뿐이야. 못 잡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틀려 나갔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다. 거의 퍼센테이지 따지면 10대 빵 수준입니다. 지문을 못 읽어서 혹은 선지 판단 미스가 있고 지문 독해가 후져서가 거의 90% 내지 100% 사이에요. 근데 이것과 문학은 다릅니다. 문학은 이러지 않아요. 뭔 소리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못 고치죠. 안 돼. 왜? 작가가 따로 있어.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출제자가 읽다가 역겨워? 너무 좀 심한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역겹다고. 김소월씨,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보기가 싫어 이렇게 써놨어. 그럼 네가 글을 읽을 때 나보기가 싫어 가실 때는 그러면 그 사람 잘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여기다 힘을 못 줘. 힘을 줄 때가 있긴 해요. 언제? 소설 자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느냐는 있지. 그건 평가원의 맘이지. 나는 이 구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요. 딱 그 정도라고. 그 속에서도 소설 자체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중간에 어떤 대사가 있는데 이건 빼야겠다 이러진 않는다고. 알겠어? 여기다가 못 건드려.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 얘는 여기를 건드려서 다 수정하잖아. 얘는 안 된다고. 근데 평가원은 자기 생각을 알려줘야 돼, 너한테. 그럼 어디다 일단 때려박어? 어디다 때려박어? 얘에다 때려박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야.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알겠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게 정답이야. 읽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읽기의 문제는요, 최소한도면 충분해. 문학은 그래. 알겠어? 읽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요 포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가 더 있어. 평가원이 지 생각을 여기에만 집어넣지 않아. 하나 더 있지. 뭐? 선지에다가 평가원이 해석을 여기다 해놓는단 말이야. 평가하는 속에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이걸 예쁘게 잘 해석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이걸 예쁘게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해놓은 해석을 네가 인할지 아웃할지 네가 평가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자, 발문을 봐봐. 26페이지 봐봐. 27페이지 봐봐. 다 뭐라고 써있어? 보기를 참고하여. 오케이? 자, 봐봐. 일단 무게중심이 다르지. 독서는 뭘 바탕으로 였어? 윗글. 얘는 뭘 바탕으로야?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근데 잘 봐, 하나 더. 2번 문제 보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했대. 도대체 누가? 잘 들어봐, 얘들아. 감상의 주체가 너야? 지금 문제를 푸는 너야? 아니, 잘 봐봐. 2번을 봐봐. 가와 나를,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이미 학생들이 감상을 했어. 학생이라고 둔갑했지만 사실 뭐야? 평가원이죠. 우리 평가원인데 우리가 감상 좀 해놨어. 감상 좀 해놨으니까
네가 이거 받아들일지 버릴지 결정해. in or out이에요. 받을지 던질지를 결정하는. 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 가를 이해하는 게 네 몫이야? 이해는 이 새끼들이 해놨다고 지금. 그 이해에 대해서 in할지 out할지를 네가 판단하는 거야. 즉 그래서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라 했어? 9대1 정도? 많이 쳐줘봤다 9대1이라면 여기는 5대5라고 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4대6 수준이야 거의. 난 4대6으로 봐요. 요 새끼가 4에 가깝고 요 새끼가 6에 가깝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틀리면 결국엔 문제는 여긴데 지문인데 문학은요 틀리면 요게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in or out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틀리는 게 문학 기출문제. 매일 3지문씩 읽는 혹은 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한번 봐라. 어느 날은 그 문제를 맞고 어느 날은 그 문제를 틀려. 물론 꾸준히 틀리는 문제도 있어요. 오늘도 틀렸다. 이것도 있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왜 틀렸지? 뭐 이런 지문들이 있어. 작년엔 맞았는데 올해 틀렸네. 내 실력은 저하된 걸까가 아니라 일관성 부족. 판단의 일관성 부족. 그거 길러주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포인트입니다.